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의 공부합시다의 별마음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한국상담학회 면접 준비 5번째. 그동안은 윤리 강령을 외워보고 윤리 강령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윤리 사례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윤리 강령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제가 만든 사례예요. 그냥 다 만든 건 아니고, 이 김현우 씨의 사례는, 최근에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음, A타입 성격, A 성격 유형, A형 성격 유형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 김현우 씨 사례를 챗 GPT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윤리 관련 이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김현우, 감형 38세는 대기업 영업관리팀 부장으로 성취 중심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멈추면 실패자가 된다는 신념에 따라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 회사 EAP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인 상담사 A씨는 올해 한국상담학회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 회사 내 계약직 상담사로 취업하게 되어 현우 씨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직장 상사이자 인사팀 임원인 B씨는 상담사 A에게 상담 전체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영업 고과는 매우 좋지만 주변의 평가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불만이 많아 차장으로서의 승진이 염려된다고 하면서 상담사에게 객관적인 의견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윤리 강령은 무엇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술해 보세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되게 어딘가에서 많이 볼 법한 사례죠. 그쵸? 일단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좀 기울여서 봐야 될지. 자, 이게 이번에 바뀐 한국상담학회 개정된 윤리 강령이죠.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처음 봤을 때 제13조 고용기관과의 관계 제5장 사회적 책무와 제2장 정보의 보호 제3조 비밀보장과 제5조 상담기록, 그 다음에 제3장의 내담자의 권익, 그리고 제7조 내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좀 더 살이 붙여진 거고요. 사실 제 처음에 출제 우도는 제5장 사회적 책무의 제13조 고용기관과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상담을 하는 곳의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센터예요. 그렇다면 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서울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고, 또, 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은 제3항에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관리자나 동료들과 상담 업무, 비밀 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 분장, 책임에 대해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포커싱을 뒀어요. 일단 기업 상담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센터의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윤리 강령은 정보의 보호, 2장 정보의 보호에서 제3조 비밀 보장. 그러니까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이때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대리인에게 비밀 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어, 그 6조의 비밀 보장의 예외 및 한계가 아닌 경우에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 기고를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 상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전문을 공개해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비밀 보장이나 그 상담 기록을 보면 음, 자신의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저 상담 기록 제5조의 상담 기록을 보면요. 상담자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상담자는 관련 상담 관련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내담자가 동의했다면 그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인사팀 B 씨가 나 상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승진시킬까 말까에 넣는다고. 그 부분도 아까 말한 내담자 제5장 사회적 책무의 제13조 고용기관과의 관계에 이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3장 내담자의 권익에 제7조 내담자의 권리 보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게 뭐예요? 내담자의 권익이고 내담자에게 어,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소속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상담자의 그 권리 보호에 대한 조항에 의해서 전부를 공개하는 것, 또 전부를 공개하는 것, 상담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것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어, 지양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용기관과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다면 고용기관도 어,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윤리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 문제 해결 조항으로 가서 아까 이제 제5장 사회적 책무의 고용기관과의 관계에서 3항에 보면 윤리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담자는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으니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 상담사가 이 상담기관, EAP라는 상담 특수성이 있는 상담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자의 업무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실제로 기업 상담학회의 윤리 강령을 봐도 요 비밀 보장의 예외는 이 한국 상담학회 윤리 강령보다는 조금 느슨해요. 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다 하고 내담자가 그걸 문서로 동의를 했을지라도 내담자를 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할 수 있고 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확실히 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만약에 계속 고용기관인 회사에서 좀 푸시를 한다면 그때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중재 역할을 좀 의뢰할 수도 있겠다.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윤리 사례와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도 요걸 외우면서 오늘 한번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도 계속 까먹어요. 제가 그동안 외울 때는
제1장 전문적 태도하고 전문적 능력, 충실성 뭐 이런 방식으로 외웠는데 일단 이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좋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조까지도 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떠듬떠듬 거리더라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따라 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1장 전문적 태도, 제1조 전문적 능력, 제2조 충실성, 그다음에 제2장 정보의 보호, 제3조 비밀 보장, 제4조 집단 상담 및 가족 상담의 비밀 보장, 제5조 상담 기록, 제6조 비밀 보장의 예외 및 한계, 제3장 내담자의 권익, 제3장 내담자의 권익이고, 제7조, 즉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7조 내담자의 권리 보호, 제8조 내담자 다문화 다양성 존중, 제4장 상담 관계, 제9조 정보 제공 및 동의, 제10조 다중관계, 제11조 성적 관계, 그 다음에 제5장, 진짜 헷갈리네요. 제5장 사회적 책무, 제12조 사회와의 관계, 제13조 고용기관과의 관계, 제14조 상담기관 운영, 제15조 타 전문직과의 관계, 제16조 홍보, 제6장 상담 연구 및 출판, 제17조 상담 연구, 제18조 연구 책임, 제19조 연구 참여자의 권리, 제20조 연구 결과의 보고, 그 다음에 제7장, 제7장이 뭐냐면 심리평가, 제17장 심리평가, 제21조 일반 사항, 제22조 검사도구 선정 및 검사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제23조 검사 채점 및 해석, 제24조 심리 건강 평가. 제가 지금 제7장을 거의 못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제8장, 제25조 제8장 수령 감독과 교육 및 훈련, 제25조 수령 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제26조 수령 감독자의 내담자 보호, 제27조 수령 감독 관계, 제28조 수령 감독 평가 개선 인증, 제29조 상담자 교육 및 훈련, 제29조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제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제30조 원격 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 제31조 원격 상담에서의 정보와 비밀 보장, 제32조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그 다음에 제10조 윤리 문제 해결, 제33조 윤리적 의무와 책임, 제33조 윤리적 의무와 책임, 제34조 윤리위원회와의 협력, 제11조 회원의 의무, 그 다음에 제35조 회원의 의무입니다. 제가 그냥 줄줄줄 외울 땐 되는데 조까지 하니까 정말 못 외운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못 외우지 마시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외워서 윤리 문제 꼭 다 외우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